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네타냐후의 전쟁 광기까지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휴전 첫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25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란과 휴전한 것이지 레바논과는 아니라는 막무가내식 논리였습니다. 이란은 합의 파기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틀어막았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울부짖는 사람들 사이로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쉴 새 없이 실어 나릅니다. 휴전 첫날 이스라엘은 평화 대신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이라며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지휘센터 100여 곳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는 휴전했을지 몰라도 레바논은 예외라는 논리입니다. או בחידוש הלחימה, כי אנחנו ערוכים לחזור ללחימה בכל רגע שיידרש. האצבע על ההדק. 기습적인 맹폭에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최소 254명이 숨지고 1,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망자에는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임 카셈도 포함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휴전 파기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SNS에 핵심 조항이 위배된 상황에서 협상은 비합리적이라며 날을 세웠고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침략자들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갓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틀어막는 무력 행동에 나섰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빠져나가던 배가 되돌아가는 항적 데이터를 올리며 해협 완전 폐쇄를 과시했습니다. 해협이 다시 막히자 미국도 강경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Frankly, if they break their end of the bargain, then they're going to see some serious consequences. 레바논에서 커지는 화염에 우리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 레바논 대사관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90여 명에게 더 늦기 전에 출국하라며 최후의 권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타냐후의 속셈은 결국 자신의 정치 생명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는 10월 총선이 열립니다. 이 선거에서 지면 바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법적, 정치적 심판을 늦추고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전쟁을 방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양빈영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거대한 화약고에 직접 불을 붙인 인물,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겨 이란 공습을 끌어낸 막전막후를 폭로했습니다. 공습에 앞서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을 앉혀두고 1시간 동안 강연하듯 이란 공습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금이 이란 정권을 교체할 골든타임이라며 미군이 함께 공격하면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몇 주 안에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약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좋은 생각이라는 트럼프의 화답과 함께 공습은 현실이 됐습니다. 네타냐후가 이토록 전쟁에 집착한 배경엔 처절한 생존 도박이 깔려 있습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강한 지도자 프레임 없이는 재선이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가자지구 사태로 인한 안보 무능론에 뇌물과 사기 등 해묵은 부패 재판까지 네타냐후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바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임기를 능력보다 재판 안 받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건데 사적인 이유에서 공적인 자산을 쓰는 것과 똑같죠. 결국 멈추지 않는 포성은 이스라엘의 안보가 아닌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네타냐후의 추악한 몸부림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통행료 장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은 추기경을 불러 가톨릭 교회가 미국 편에 서라고 압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정광현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호르무즈 자유통행을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과의 합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협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러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공동 징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란을 욕설까지 쓰며 비난하더니 이제는 통행료를 나눠 갖는 것이 훌륭한 비즈니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앞서 통행료 자체가 불법이라고 못 박았는데 미 행정부 입장 자체를 완전히 뒤집은 셈입니다. 백악관은 완전 개방이 원칙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그러면서도 합작 사업은 논의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이 안보가 아닌 돈을 위한 것이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강하게 요청을 해서 휴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중재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이란이 항복을 구걸하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속사정은 반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며 위협을 했던 시점부터 휴전을 모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적 압박이 통하지 않자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에 이란을 설득해달라며 강한 중재 요청을 보냈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 나왔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겉으로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장기전에 정전긍긍했던 트럼프식 허풍 외교의 민낯이 드러난 셈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미국 편에 서라 추기경을 불러다가 이런 압박까지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의 명분 부족을 신성으로 포장하려다 종교계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펜타곤이 주미 교황 대사를 불러 미국의 군사 전술에 바티칸이 동조해야 한다고 위협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에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담당 차관도 가톨릭 교회는 미국 편을 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쟁부는 회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내용이 심각하게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회의는 상호 존중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강현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상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의 휴전 협상 이후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 승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현상이고요. 저도 둘 다 이겼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호르무즈 상황은 이제 워낙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장 뒤에 따로 떼서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전 협상 선언 이후 트럼프는 이란 핵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남겼죠. 네, 일단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미국은 이란과 협력해서 땅속 깊이 매몰된 모든 핵 잔해를 파헤쳐 제거할 것이다. 우리는 이란과 관세 및 제재 완화에 관해 논의 중이며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다. 이란에 제안한 15개 조항 중 상당수가 이미 합의가 됐다. 네, 이런 글 올렸습니다. 요 핵은 무슨 얘기예요? 요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450g에 원래는 그 20%인데 60%로 농축시켜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포함해서 지금 농축한 것을 드러내고 완전히 더 이상 농축을 금지한다는 게 미국 얘기인데 이 오만에서 협상에 거의 가까워졌던 게 뭐냐 하면 이거를 60되는 거는 나가도 좋지만 핵을 할 수 있는 평화적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가지겠다는 게 지금까지 이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란은 지금 가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6월에 그 공격해가지고 밑에 이제 매몰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고농축 우라늄탄이에요. 순도 90% 64kg에 사용됐어요. 근데 자연계에는 우라늄이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이걸 골라내야 되거든요. 이게 농축이에요. 근데 3% 미만은 원자력 발전이 안 되고 5%까지는 원자력 발전이 되는데 90%까지 되면은 원자 폭탄이 돼요. 그러니까 농축 권한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 오바마 때 이란하고 합의한 게 3.67%까지 농축을 허용해 줬어요. 3.67%. 아유, 아주 싱겁네. 근데 이게 왜 3.67%냐?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3% 미만은 발전이 안 되고 5%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드럼 세탁기 있죠. 탈수할 때 처음에는 천천히 돌아가죠. 슉슉슉 그다음에 쉥 돌아가죠. 그 경계점이 5%예요. 5%를 넣으면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5%를 넣으면 농축이 아주 빠른 속도로 90%로 가요. 그러니까 5%를 못 넘게 하되 이란은 3%는 넘어야 되는 거고 5%에 근접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싸움하다가 그래 3.67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네타냐후는 보니까 얘네들이 세탁기 돌리다가 빨리 돌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탈수 기능을 아예 빼려고 이걸 파괴해버린 거예요. 6월에? 예, 아니 합의를요. 이번에? 트럼프 일기 때. 그러니까 이란이 이것들 봐라. 난 말 잘 들었는데 이걸 깨?
그래서 60%까지 농축을 한 거예요. 나도 말 안 들을 거야. 아. 그랬더니 이제 90% 몇 주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해 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다 해결됐어. 이번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안 됐거든요. 아. 그러더니 이번 전쟁에는 처음에는 모두 하메네이를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이 아니고 정권 교체를 시도한 거예요. 예. 정권 교체를 시도하면은 석유도 갖고 핵도 없애고 다 하니까. 근데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두 가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주변국 인질로 잡고 트럼프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른하고 애가 싸우는데 어른이 미국이에요. 이란이 애예요. 막 둘 개 맞죠? 근데 애가 지금 어른의 중요 부위를 딱 잡았어요. 이렇게. 아, 그렇게까지 갑니까? 네. 그러니까 패면서도 이란은 어른을 괴롭힐 수 있는 괴롭히는 거야. 그렇죠. 어른은 야 일단 놔. 그렇죠. 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놓으세요. 2주 정도만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원인이 핵에서 출발해서 정권 교체로 왔는데 정권 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농축 안 돼. 스타키 떼네 다시. 다시 떼네. 그러다가 지금 한 거 있지? 그거 내놔. 지난해 폭파했는데 안에 들어있는 거 알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는 게 생각해 보세요. 농축을 하는데 고농축을 한 60%까지 450kg? 60%만 있겠어요? 40%도 30%도 20%도 많이 있어요. 아, 많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야, 이 고추 얘기하니까 집중력이 확 올라가네. 잠깐만요. 전 고추라는 얘기 안 했어요. 중요 부위라고 그랬어요. 중요 부위. 그렇게 뭐 비겁하게. 중요 부위가 고추지 뭐. 아니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압박 카드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네, 이란의 군사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는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즉시 50%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다. 이는 즉시 발효되며 어떠한 배제나 면제도 없을 것이다. 아, 누가 또 이란에게 무기 공급할까봐 또 불안한가 봐요. 요게 혹시 해당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아, 그게 중국이에요. 러시아. 아, 중국, 왜냐, 러시아.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 참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무인기의 대명사인데 네. 이 사거리가 한 2,000km 됩니다. 이거를 러시아에 대량으로 공급을 했거든요. 그 러시아가 이걸 개량을 해서 계란 2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직접 무기를 제공하고 있고 개연성. 그다음에 중국은 뭐냐? 샤헤드 136이라는 게 그냥 뭐 그 회사들 그 빨리 해주는 회사들 있죠. 배달해주는 그런 회사들한테 집에서 배달 받아갖고 조립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이중용도 물품이라고 그래요. 무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네. 전화하지만 이걸 사람 때리면 무기 되잖아요. 네. 이게 이중용도 물품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압박하는 건 두 나라다. 러시아와 중국. 이런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중국은 지금 이란이 오히려 나중에 생필품은 공급하는 거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만 중국의 원칙은 무기는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남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중용도까지 들어오는 걸 의식하고 했다기보다는 저는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 걸림돌이 바로 이스라엘.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휴전 선언이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재를 했던 파키스탄 총리의 발언을 지금 또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키스탄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양측의 동맹국들과 함께 레바논 및 그 외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이는 즉시 발효된다. 네, 여기 레바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휴전 지역에 레바논. 그렇죠? 이 레바논이 포함된 이유가 이게 왜 중요하냐? 이란, 헤즈볼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레바논을 지금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혀버렸어요. AP통신 보도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8일 이란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긴 하지만
레바논은 예외라고 밝혔다. 요게 이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데요. 예. 휴전 선언을 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 유조선 2척이 지나갔나요? 네. 2척이 네 지나갔. 척이요. 네 척이요. 4척이요? 네 척이요. 보도에 따라 좀 달라가지고. 예. 4척이 통항을 한 거야. 됐네. 야, 이제 풀리나 보다 싶었습니다. 됐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다가 이제 초를 쳐버립니다. 레바논을 개전 이후 최대의 공격을 가했어. 와,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 휴전 선언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레바논에 총 공세를 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는 휴전 약속을 깬 게 되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이란 통신 소개해 주시죠. 근데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은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의 통행이 멈춰섰다. 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 휴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쵸. 이란발 보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면 이란이 휴전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진짜 거기서 다 결정이 날 테니까 백악관에서 11일에 오늘이 9일이니까 9일입니다, 9일. 11일에 대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첫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11일 오전에 열릴 것이고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벤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다. 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란이 그 다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고 하는데 요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또 물어봤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했어요. 네.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비공개적으로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애써 좀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불편하니까 애써 요거는 좀 모르는 척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좀 저로서는 가장 좀 안 좋은 소식이 벤스 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 만약에 JD 벤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지. 그럼 깔끔해진단 말이야. 예. 근데 그렇지 않았어. 네. 벤스 부통령이 이란은 휴전이 레바논을 포함한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도 이스라엘도 레바논이 휴전 협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요거 완전 배려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얘기가 좀 달라요. 이제 뭐가 다르냐? 이제 협상이 이제 최대 쟁점인데 예. 미국은 협상 조건으로 15개를 이란에 보냈고 예. 이란은 이 협상 조건으로 미국한테 10개를 보냈어. 10개 보냈고. 근데 이란이 보낸 그 10개에 대해서 예. 미국이 우리가 받은 거랑 다르다. 요게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일단 이란의 10개항 중재안 요거를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전쟁 관련해서 한 4가지인데요. 미국의 불가침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내 미군 병력 철수하라.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포함 모든 전선에서 휴전. 이거 레바논 포함돼 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권한을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핵 개발 관련해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인정을 하고 이란 핵 관련 IAEA 결의안을 폐지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나머지는 대이란 제재 해제할 것, 네. 그리고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를 또 해제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거를 폐지하라. 네. 예. 자, 오늘 나눌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 입장이 좀 다른 부분, 그 부분을 좀 한번 그게 이 앞으로 이 휴전이 2주간 지속될 수 있을지 중간에 또 이 폭격과 파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지 또 내지는
또 이후에 종전 협상이 1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종전 협상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몇 가지 아주 굉장히 핵심적이고 리스크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 예. 그게 첫 번째는 네. 금방 이제 얘기하셨던 그 이란이 제안한 10개의 제안서에 예. 대해서 지금 외신 보도를 어제 오늘을 보니까요. 그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영문본이 있고 페르시아어 버전이 있는데 이란에서 작성한 페르시아어 버전에는 아까 그 10개항 중에서 핵심적인 우라늄 농축 인정 권한을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영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이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트럼프에게 전달된 영문본에는 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표현이 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무전이 전달할 때는 그래서 지금 외신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그 레바논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레바논은 이번 휴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 네.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러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규모로 때린 겁니다. 네. 그래서 벌써 사상자만 약 한 120여 명, 부상자만 700명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이러한 태세고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이거는 이스라엘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란이 중동과 그다음에 중동 전역에 걸쳐서 구축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저항의 축인데 이 저항의 축에 핵심적인 세력이 헤즈볼라거든요. 네. 레바논 내. 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 헤즈볼라를 만약에 척결하겠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중대한 리더십을 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교착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레바논 문제, 우라늄 문제.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쟁 흐름을 보면 미국 시간 27일, 우리 시간 28일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를 죽여버렸어요. 지도부를. 네. 그리고 무조건 항복해라. 다음 지도자 내가 챙긴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라졌죠, 이제. 예. 그러니 갑자기 전쟁은 4주 6주다. 곧 베리순 끝낸다. 갑자기 48시간 시간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발전소 다 때린다. 네. 5일 연장했어요. 네. 10일 연장했어요. 네. 하루 또 연장했어요. 하루 또 연장. 요 사이에 우리 시간 새벽 2시로 나와서 겁줬어요. 이란한테. 네. 운명을 없앤다. 예, 맞습니다. 그런 발언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러더니 2주간 휴전으로 왔어요. 2주 또. 이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그러면 자 2주가 끝나면 어떤 식이냐. 트럼프가 마음대로 군사작전할 수 있는 2달이 끝나갑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의회 승인. 그건 말씀하셨죠. 예, 의회 승인을 받아야 4월 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지지 34%, 반대 60% 넘어가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반대하는 거예요. 네.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해요. 반대하죠. 그다음에 2천억 불 의회에 나 전쟁할게 돈 줘. 이거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럼 트럼프는 전쟁을 하기 어려워요, 지금. 네. 자, 이란으로 와볼까요? 모두 타봐 얼굴도 못 내밀어요. 숨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100에서 20%예요. 100에서 150% 사이예요, 지금. 지금 이란 민심이 숨어 있는 거지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네. 해군 공군 괴멸됐어요. 네. 그러면 양쪽 다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자, 네. 네타냐후는 지금 이 기회에 이란은 어차피 안 돼요. 없앨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마스 가자 지구는 거의 괴멸시켰으니 이란 북부에 있는 헤즈볼라, 레바논이 이제 기독교, 수니파, 시아파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남부 이스라엘과 국경이 있는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 네타냐후는 이번에는 이게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 사는 지대를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여기 그냥 벌판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우리 DMZ 같이. 그렇죠. 그게 지금 요걸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란은 바보냐? 이란은 또 후티가 있잖아요. 후티 있죠. 그 예멘에 있는 바브 엘만 대부 해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란은 이러겠죠. 후티도 그러면 휴전 아니야. 거기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오버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선을 넘고 있지만 네. 이걸로 판을 깨고 전쟁이 확전되고 그럴 일은 그렇게 없다. 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마지막 발악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벤스나 지금 트럼프가 니네 안 돼 이스라엘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자웅동체니까 한 몸이니까. 못하게 해야죠. 아까 어른이라면서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어른인데 철없는 어른이에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네.
벤스하고 트럼프는 다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지만 네. 되도록 이스라엘이 떼지 말라고 자제는 시켰다. 이렇게 뒤에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실 지금까지 협상은 간접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면이 아니니까. 맞아요. 전쟁은 통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의 통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쟁 휴전에 관한 회담이 지금 통역이 서로 안 되는 거고 네. 여기에는 제 생각에는 파키스탄이 네. 어찌됐든 휴전시키기 위해서 뺐을 수도 있다. 아, 샤리프, 그러니까 미국이 예민할 만한 것들을 네, 샤리프도 저걸 예를 들어서 레바논 같은 것도 더 강조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란을 끌어들이고 그다음 아까 말한 농축은 슬쩍 약화시키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제대로 왜 영어도 못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가 나온 게 벤스도 해요. 쟤네 영어는 할 줄 안 하고 통역이 정확하지 않고 어찌됐든 휴전이 됐잖아요. 예. 또 벤스는 어떤 의미에서 저쪽에서 물론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이란이 요청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그 반대하고 네 말이 맞다고 해버리면 협상을 들어가기도 전에 미국이 협상에 대한 불리할 것이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제시켰다. 근데 이제 갈리바프가 3가지 지금 미국이 어겼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란 국회의장. 예, 국회의장이 이 사람이 아마 저쪽에 아마 수장이 될 것 같아요. 대면 접촉에. 첫 번째가 레바논 공격이에요. 두 번째가 이란 우라늄 농축 문제고 세 번째가 때리지는 않았지만 이란 영공에 드론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건 휴전 넣겠다고 생각해요. 3가지를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둘 다 이제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근데요, 이렇게 봐야 돼요. 트럼프가 영어도 못하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트럼프한테 말해요. 당신 숫자도 못 세냐? 맨날 주한미군 28,500명. 맨날 틀려요. 45,000이라고 하더라고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니까 28,500명을 알죠.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트럼프가 말하면 45,000명인 줄 알아요. 그렇게 알겠죠. 통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번에 파키스탄이 뺐다 하더라도 미국과 뭘 뺐다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이 바보가 아닌데 그걸 모르겠어요? 눈 가리고 알면서도 속아줄 가능성.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진짜 파키스탄이 미국이 예민한 거를 일부러 뺐어. 그리고 미국하고 이란도 뺀 거, 뭐 속은 거 알면서도 속아줘. 그랬다면 파키스탄 노벨 평화상 제가 한번 추천합니다. 맞잖아. 우리 국민이 받아야지. 아니 다음에 이 전쟁 이거 하면 우리는 오래 받는 거고. 근데 이게 11일 날 만나기 전에 아마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미국이 자제시킬지 아니면 11일까지 때리게 하고 회담에 가가지고는 못 때리게 할지 이게 요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럼 이게 문제네. 11일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릴지 여부, 그거를 미국이 자제시킬지 여부, 때렸을 때 이란이 참을지 여부. 네, 그렇죠. 이 3가지가 중요하네. 지금 그리고 또 이스라엘한테 약간 불리한 게 뭐냐면 이란에 집중됐을 때는 신나게 때리고 신나게 죽이고 지금 레바논 전체 인구의 85%가 집을 떠나서 길거리에 또는 다른 데 지금 살고 있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전쟁인데 85%가요. 이 학살 장면, 이번에도 때렸던 학살 장면이 이제 전 세계의 눈으로 다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하다라는 게 다시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런 점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도 이 사실 말하면 전쟁의 일시 버튼을 누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제 전격 합의를 한 건데 그 트럼프와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연말에 있을 중간 선거가 굉장히 의식이 되는데 여론이 너무 악화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전쟁 비용만 해도 그 65조를 상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미 의회에서 아직은 민주당 중심이긴 하지만 그 트럼프 퇴진과 수정헌법 25조, 그 직무정지 권한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 요구하면서 좀 그게 거의 어제까지만 해도 70명을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어떤 요구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명 파괴 발언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 광기의 망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미국 출신의 교황 레오 14세께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전쟁 범죄이자 집단 학살이다 이런 움직임들이 막 국제언론에 드세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바논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사망자가 레바논 윈방위가 밝힌 내용인데
250명이 넘어섰고요. 네. 지금 부상자가 1,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냥 거기 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레바논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이쪽 민간인 피해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짜 나쁜 놈들이라니까. 여기서요. 이스라엘 하나 더 하면 자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했잖아요. 네. 오늘 하마스가 기습을 했다는 명분으로 네. 하마스 병력을 10,000에서 3만 명으로 추산했거든요. 근데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이 7만 명이 넘어요. 와. 나머지 다 민간인이에요. 다 민간인이라고. 와. 진짜.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만을 죽이기 위해서 7만 명을 죽인다는 게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요. 잘못 죽인 게 아니라 민간이 섞여 있어도 7만 명이면 만 명 섞여 있어도 7만 명 죽이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 근데 정말 제가 헤즈볼라면 제가 여러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기다 폭탄을 같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예는 좀 삼가주시고요. 네. 사실 그거 아니셔서 다행이에요. 아, 자 그러면 그 호르무즈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좀 짤막하게 살펴볼까 하는데 예. 트럼프가 이제 그 휴전 선언하고 바로 다음 날 호르무즈로 돈 벌겠다고 또 SNS 글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는 황당합니다. 저희가 항상 했던 말인데. 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적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며 이란은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은 다양한 물자를 투입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머물러 있을 것이다. 돈 벌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이란이 지금 현재 하루 12척을 제한으로 통항시키겠다고 하면서 통행료를 최대 200만 달러. 그러니까 배럴당 1달러. 배럴당 1달러.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제 방식은 암호화폐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미국에서는 공동징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띵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뭐 일리 있다. 뭐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잖아. 네. 참 이게 트럼프한테 아이디어를 준 걸까요? 근데 이게 그럴 겁니다. 네네. 왜냐면 아까 이제 그 이란이 제안한 10대 협상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호르무즈에 대한 이제 통행 체제를 관리하겠다. 그리고 통행료를 이제 한 척당 200만 달러,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이거든요.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란은 이거는 모두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종의 공공재인데 앞으로 이걸 걷겠다는 것들을 확실히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술 더 떠서 이걸 갖다가 그냥 용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가 장사 속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얹혀서 일종의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까지 해가지고 미국의 돈이 되게 하겠다. 야, 이러니 이게 참 정말 모든 거를 다 돈벌이 수단으로 다 활용하겠다는 이 속셈을 드러내는 근데 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안이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받아라. 대신 대한해협 통과할 때도 돈 받고 평택항에 미군함 들어올 때도 돈 받고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중국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남중국해 돈 다 받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란의 희망사항이지 이란이 받는 건 뭐냐면 지금 전쟁이니까 위험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선사야 우리 배 따라와 요 명목으로 받는 겁니다. 만일에 받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말이 뭐냐면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안 쓰는 호르무즈해협 니네들이 해결하잖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미국 5함대 중동을 관할하는 5함대 사령부가 바레인,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써요. 호르무즈해협.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호르무즈해협 유료화는 지금 현재까지는 소설이다. 지금까지는 소설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란군이 받는 데는 명목이 있다. 너네 안전하려면 나 따라와야지. 만일에 그렇게 되면 국제법 위반, 유엔도 허용하지 않을 거고 전 세계랑 척을 져요. 그러면 정말로 전 세계가 군함 보내서 열어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문제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요거 단답형으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5월 15일에 미중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북한을 또 방문을 하던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그 방북이 약간 6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방북을 하는 거예요. 6년 7개월.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5월 현재 14일로 예정된 그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그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사전 설명과 요새 중국이 북한을 굉장히 관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 간의 밀착 이후에 중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북한을 좀 의도적으로 잘 대해주는 게 있어요. 미리가 설명 좀 하려는 것 같고 네. 또 내용 중에서 한반도 관련된 이 동북아 평화 관련된 의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아니 왜냐면 정상회담 앞두고 만나니까 나는 또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것들을 갖다 이제 한번 설명도 하고 조율도 하고 북한의 생각도 들어보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특히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번에 4월에서 5월로 연기가 됐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네. 그러니까 남북 간에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뭔가. 네. 그러니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다. 네. 뭔가 북미 간의 접촉을 사실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보기에는 그 이란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네. 북에서 지금 쉽사리 응하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 사실 약간 좀 기대도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관점에 보면 중국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대통령도 가셔가지고 부탁한 게 중재 역할을 해서 북한을 좀 끌어내려라.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이 이제 들어서 북한을 설득하는 거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난번 전성절 때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갔죠. 북중 관계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북미 관계는 좋은데 북한은 중국이 나서가지고 제재를 풀지 않고 마치 옛날에 미국처럼 선한 강대국 역할을 하는 그런 데 빠져 있다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북중 관계의 이 현안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중국 전성절에 갔잖아요. 네. 근데 5월 9일은 또 러시아 전성절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견제 차원. 그 견제 차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짧게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는 뭐든 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이란에서 재미 못 봤어요. 그러면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서 별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카드를 쓰고 싶어요. 김정은 카드. 김정은. 그러니까 다음은 쿠바 아니면 김정은이라는 빅카드를 쓸 인물이에요. 트럼프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기대하거든요. 네, 저는 왕이가 미중 김정은 트럼프 세컨 라운드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거를 매우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전쟁 상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또 대한민국의 트럼프 같은 존재 검사들 때려잡으러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